네, 중국 시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. 유한타증권 김주선 과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. 과장님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십니까? 네, 바쁘셨나 봅니다. 예, 저는. 예. 자, 중국 시장이 장 초반 좀 하락세로 출발한 것 같습니다. 현재 금리 인상하면서 중국 시장도 좀 안 좋은 모습인 것 같은데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나요? 네, 그렇습니다. 오후장에도 상해종합지수와 신천성분지수 모두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0.7%에서 1%까지도 등락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. 세 가지 정도로 하락 요인을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첫 번째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미국 금리 인상에 따른 인민은행의 또 시장 대응이 있었죠. 똑같이 금리 인상을 한 건 아니었지만 단기 여갈피나 유동성 지원 창구라고 불리는 MLF 금리를 5bp 정도 같이 인상을 하면서 투자 심리가 약화된 부분이 있습니다. 긴축 정책에 대한 우려를 또 다시 일으킨 부분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. 그리고 두 번째는 역시 11월 실물 경제 지표가 또 오늘도 지속 발표가 되고 있는데 다소 부진한 것으로 발표가 나면서 더 투자 심리 자체를 위축시킨 부분이 있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중국 지수 선물 결제일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좀 보수적인 프로그램 매물들이 마치 전일 우리 시장에서 있었던 일들처럼 장 막판에 결제 관련된 매물들이 같이 출회가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전반적으로는 3,250포인트에서 3,350포인트 좁은 박스권을 2주 정도 계속 횡보하는 단계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너무 귀찮았어. 또 OBP 0.05% 금리 인상을 하면서 일단 금융 긴축에 대한 우려가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. 주요 이슈와 또 종목 한번 살펴주시죠. 예, 일단 시장 자체는 지속 조정세를 거듭을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중국 11월 외국인 직접 투자 지표 발표가 있었는데 이 외국인들의 투자는 계속해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. 11월 FDI라고 소위 불리우는 외국인 직접 투자 규모가 1,249억 위안으로 집계가 됐습니다. 한화로 약 20조 정도 외국인 매수 자금이 유입이 된 상황입니다. 일단 외국인들이 지수 하락에도 불구하고 중국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1대1로를 비롯한 대규모 프로젝트 자금을 계속 집행하고 있는 부분, 그리고 신생기업 수가 계속적으로 중국 정부 주도로 증가하고 있는 부분도 월간 기준 큰 폭 증대를 나오게 한 원인으로 분석이 될 것 같습니다. 10월 같은 경우 5% 정도였기 때문에 11월 달에 시장 조정과 함께 더 매수세를 더 확대하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. 1월에서 11월 누적으로는 약 8,036억 위안, 하나로 한 132조 원 규모니까 전년 대비 약 9.8% 정도 증가한 수치입니다. 그리고 이제 12월 연말이 다가올수록 중국에 있는 주요 증권사들이 2018년 중국 시장에 대한 전망 자료들을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. 중국에서 가장 큰 증권사 중 하나인 해통증권에서 최근 2018년 중국 증시를 완만한 강세장을 예측을 한 상황입니다. 예측의 주요 이유를 논리를 보자면 주요 기업들의 구조적인 이익 증가 단계가 2017년 중반 이후에 가시화됐기 때문에 2018년에는 이런 부분이 안착하는 단계다. 그렇기 때문에 기관이나 큰 자금들 같은 경우 안정적으로 계속 유입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분석을 한 상태입니다. 약 3,300억 위안 규모면은 계속해서 원래 규모 이상으로 유입이 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. 또 중국 정부에서는 대개방 확대 그리고 규제 완화가 대출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규제를 강화하고 있지만 해외 투자 자금에 대한 규제는 계속 완화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 장도 좀 긍정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. 마지막으로 오늘은 중국 제약 바이오 업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우리 시장에서 계속 바이오 제약 업종이 주목을 받았었는데 중국 같은 경우에도 이 제약 바이오 기업, 특히 대형 기업들이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. 특히 중국 같은 경우는 2016년 연말 기준으로 초고령화사에 고령화사에 이미 진입을 한 상황입니다. 보통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7%가 넘었으면 고령화 사회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15%대 수준까지 지금 진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속도가 매우 빠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중국 의약품에 대한 중국 정부의 신청 규제가 최근 강화되고 있습니다. 그렇다고 하면은 신생 기업들이 이 시장에 진입할 가능성이 좀 낮아지기 때문에 기존의 대형 기업들의 더 수혜가 집중될 가능성이 높습니다. 관련주로는 후광통 시장에서 가장 대표적인 제약 업체라고 할 수 있는 복성 제약을 추천을 좀 드리겠습니다. 상해 최대 제약 업체로 의약품, 진단 제품, 의료기계 생산 및 유통까지 수직 계열화를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. 의료보험에 등재된 약품이 20개 정도 있는 상황이고 19개의 제약업체 자회사가 있고 또 병원도 중대형 병원도 6개 정도 보유한
기업이기 때문에 중국 제약 시장이 커진다면 같은 선상에서 같이 그 MS를 넓혀갈 수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한동안 그 2년에서 3년 정도 조정이 있었지만 최근 1년 동안은 주식이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 조정에도 불구하고 좀 견조한 움직임을 지속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. 중국도 의약품 신청 규제 강화로 인해서 그 중국 상해 최대 제약 업체인 복성제약에 대한 관심 종목을 언급해 주셨네요. 네, 알겠습니다. 지금까지 유한타증권 김지성 과장이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.